여러분, 매일 아침 뉴스 보면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해외 투자가 어쨌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이 모든 걸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바로 국제 금융시장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의 지도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국제경제학 전문가, 경제학장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국제경제학이라는 게, 하나의 큰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건물에는 아주 튼튼한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물건, 그러니까 상품이란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이야기, 바로 국제무역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 바로 돈, 그러니까 자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이야기, 국제금융론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기둥, 말하자면 세계 경제의 피가 도는 혈관, 그 심장부인 국제금융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니 진짜 중요한 곳이네요. 그럼 박사님, 우리가 맨날 말로만 듣던 국제금융시장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뭐예요? 어디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서 돈이 거래되는 모든 판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전 세계 어딘가에 나 돈 필요한데 하는 사람 있죠? 또 다른 쪽엔 나 돈이 좀 남는데 어디 굴릴 데 없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중요한 건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거래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점이죠. 아하,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굴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군요. 그럼 그 생태계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딱 세 부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쪽, 바로 차입자입니다. 뭐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이나 집을 사려는 개인 같은 경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유 자금으로 이자를 받거나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가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둘사리에서 저기요 두 분 거래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다리를 놔주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중개인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시장의 참여자라는 거예요. 정부도, 기업도, 심지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땐 차입자였다가 적금 들 땐 투자가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참여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 선수들이 대체 어떤 경기장에서 뛰는 건지 그 시장의 내부 구조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설계도를 제가 쫙 펼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만 딱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경제 뉴스 보실 때 저게 저 얘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와, 이게 그 설계도군요. 이야, 근데 박사님, 선도 너무 많고, 모르는 단어도 많고, 이거 한눈에 보기는 좀 벅찬데요? 하하, 그렇죠. 처음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 안에 국제 금융시장의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맨 위에서부터 가지치기 하듯이 하나씩 아주 깔끔하게 분해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보니까요, 맨 위에서부터 직접 금융이랑 간접 금융, 이렇게 딱 둘로 갈라지네요.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시장을 나누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바로 돈이 흘러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직접 금융은요, 이름 그대로예요. 돈이 필요한 기업이 여러분,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 채권 사세요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직접 돈을 받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반면에 간접 금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럼 은행이 그 돈을 모아서 다른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중간에 은행이라는 다리를 한번 건너가는 방식입니다. 아하, 돈이 직접 가느냐, 거쳐가느냐의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기준은 보니까 장소네요.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요계 금융시장? 이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맞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아주 쉬워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우리 돈, 원화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죠. 근데 역외 금융시장, 이게 조금 재밌어요. 예를 들어 장소는 영국 런던인데 거래되는 돈은 미국 달러인 거예요. 어?
장소랑 돈의 국적이 다르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와 그 돈을 발행한 국가가 다른 시장을 역외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 시장을 우리가 유로 달러 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분류 기준 만기가 남았네요. 이건 좀 간단해 보이는데요. 네, 이건 아주 직관적입니다. 딱 1년만 기억하세요. 1년. 거래되는 돈의 만기가 1년보다 짧다? 그럼 단기 자금 시장이에요. 다른 말로 머니마켓이라고도 하죠. 뭐 예를 들면 기업이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주려고 잠깐 돈 빌리는 그런 곳이에요. 반대로 만기가 1년을 훌쩍 넘는다. 주식이나 장기 채권처럼요. 이건 자본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 개발하는 것처럼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는 돈들이 오가는 곳이죠. 와, 박사님 덕분에 국제금융시장의 기본 뼈대가 이제 좀 머릿속에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박사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이런 전통적인 분류법이 지금의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장은 좀 다른, 새로운 특징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현대 국제금융시장은요, 과거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핵심 변화들인데요. 첫째, 인터넷 덕분에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통합화. 둘째, 기업들이 이제 은행보다 투자자에게 직접 손을 내미는 증권화. 셋째,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복잡한 신금융상품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진짜 게임 체인저, 바로 핀테크의 발달입니다. 아, 방금 증권화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옛날에는 기업이 돈 필요하면 무조건 어디 갔을까요? 은행이죠.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상담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간접 금융이었어요. 그런데 증권화는 이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기업들이 은행 한 군데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저한테 직접 투자하세요라고 외치는 거죠. 이런 직접적인 방식이 훨씬 더 대세가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증권화입니다. 이야,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네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핀테크는 진짜 저만 해도 요즘 은행 거의 안 가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금융, 즉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이 핀테크가 그냥 송금 좀 편해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국제금융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 주식 사려면 얼마나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앱으로 몇 번 톡톡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회사 주주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 핀테크가 바로 국가 간 돈이 움직이는 속도, 비용, 그리고 문턱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죠. 네, 박사님, 오늘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핵심만 딱딱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국제금융시장이 뭐냐? 국경을 넘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남는 사람을 이어주는 곳. 둘째, 이 시장은 어떻게 나뉘냐? 돈이 가는 방식, 거래되는 장소, 그리고 돈의 만기. 이 3가지 기준으로 쪼개볼 수 있다. 마지막 셋째, 요즘 시장의 특징은 뭐냐? 통합화, 증권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핀테크. 이 3가지 거대한 흐름이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와, 정말 깔끔한 핵심 정리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럼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박사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입니다. 핀테크의 발전은 미래의 국제금융시장을 과연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모든 국경이 사라져서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하고 돈을 빌리는 그런 금융 유토피아가 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해킹 한 번에 알고리즘 오류 하나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새로운 위험이 닥칠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미래 금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